오늘도 영어 공부 5연공 2단계 영문법 조동사 수업을 시작합니다. 조동사의 조는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조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에 무엇을 보조하냐? 동사의 의미를 보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의 종류에는 무엇 할 것이다 라는 will과 그거의 과거동사,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can, 그 다음에 could, 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의 may와 might, 해야 한다 should와 must, 이렇게 주로 쓰이는 조동사의 종류를 제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동사라는 이 조가 동사를 보조하는, 동사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동사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쓰여야 한다? 동사를 보조한다라는 걸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동사에 딱 붙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 단어 뒤에는 우리가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동사의 형태가 원형이라는 건 동사에는 우리가 수일치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수일치를 표현할 때 동사에 뭘 붙입니까? s를 붙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수일치뿐만 아니라 시제를 나타내기도 해서 과거이면 ed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형이라는 것은 이 s나 ed가 모두 붙지 않은 사전을 처음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형태 그대로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 원형과 함께 쓰여야 이 조동사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조동사 will이나 can, may, 과거형인 would, could, might, should, must, 이 단어들이 문장에 쓰이거나 내가 이 단어를 쓰고 싶으면 바로 다음에는 무조건 누굴 써야 됩니까? 무엇 하다에 해당되는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s나 ed 형태의 발음이 나지 않는 원형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럼 조동사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 will입니다.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의미를 한번 볼까요? 무엇 할. 여기서 제가 강조할 거는 빈칸, 물결의 의미가 있다. 이거 혼자만으로는 의미가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반드시 뒤에 무엇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와 함께, 그런데 그 동사의 형태가 s나 ed가 붙지 않은 원형의 형태로 함께 써주어야 이 빈 공간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will 다음에는 무엇 하다라는 동사를 붙여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럼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will은 어떤 의미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보면, 첫 번째, 할 것이다 라는 뜻 자체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it will be next week, 이렇게 제가 예문을 써놨는데요. 제가 만약에 날씨는 다음 주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it은 날씨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할 것이다 라는 단어와 비가 오다 라는 단어를 함께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will이라는 할 것이다와 비가 오다 라는 동사 rain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it will rain next week,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비가 온대요 라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will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도 되기도 하는데요. 의지는 그 말하는 시점에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라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나는 이라는 주어는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동사 자리를 채워보겠습니다.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will과 무엇 할 거다? 공부하다 라고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인 공부하다를 함께 쓰면 공부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영어로는 I will study hard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ill study가 함께 쓰여서 공부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정문은 아니다 혹은 안 한다, 못 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서 영어 단어 not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not을 조동사와 동사 원형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다음 주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it will rain 이라는 will rain,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조동사와 동사원형 사이에 not을 써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않다 라는 부정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will과 not은 줄여서 우리가 won't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은 반드시 그대로 나와서 it won't rain next week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자,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언제? 다음 주에 라는 표현이었죠. It will not rain next week. 혹은 줄임말로 It won't rain next week. 그럼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장, 평서문을 쓸 때는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지만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조동사 will을 사용했다면 이 맨 앞에 나오는 동사 자리에 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주어와 조동사, 동사원형,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의문문은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주어, 그리고 남은 동사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자, 그럼 공부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물음표를 붙여서 할 건가요? 라는 뜻으로 바꾸려면 will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상대에게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가 따로 거론되지 않아도 you 라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주어 you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부하실 건가요? 에서 지금 하실 건가요? 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조동사와 어울릴 수 있는 조동사가 보조하고 있는 단어 동사원형 study까지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will you study hard? 라는 문장을 완성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건가요?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조동사 can입니다. 무엇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can 또한 단독적으로 혼자 쓰이지 않는 보조를 하고 있는 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과 함께 써야 합니다. 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can을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가능성이나 어떤 능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can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녀가 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제가 영어로 완성을 시켜보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조동사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무엇하다라는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운전하다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 can을 사용하고 운전하다라는 drive를 넣어주면 그녀는 차를 몰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can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can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에 강세를 두어 con이라는 발음으로 빠르게 흘러가 줘야 돼요. 제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She can drive a car. She can drive a car. drive 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강세를 두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단어의 can은요. 빠르게 지나가도록 con에 가까운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 can에는요.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할 수 있다란 뜻 외에도 우리가 허락을 요구하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에 해도 좋다 혹은 해도 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당신은 you 지금 now 가도 좋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빈칸을 채워보면 가도 좋다라는 뜻은 허락의 표현이기 때문에 해도 좋다라는 누구와 조동사와 가다라는 동사 원형의 의미를 합친 단어가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you can go now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you can go now 이렇게 얘기하면 가도 좋습니다. 지금 가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부정문도 살펴볼까요? 부정문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닌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 라는 반대되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와 같은 부정문을 만들 땐 단어 not을 사용했고 조동사와 동사원형 사이에 위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cannot driv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cannot drive a car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쓴 cannot의 표현은요. 원래 여기를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오히려 띄어쓴 cannot의 형태는요.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됩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cannot을 이렇게 떨어뜨려 쓰지 않고 붙여서 한 단어처럼 cannot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she cannot drive a car 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cannot을 보통 줄여서 can drive 라고 사용하죠. 자, 여기서 발음의 차이점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t가 붙어 있지만 can't 라고 발음하지 않고 can을 정확하게 t 발음 없이 can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부정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she cannot drive a car 라고 얘기하시거나 she can drive a ca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긍정형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할 수 있다 라는 can은 빠르게 지나가고 뒤에 나와 있는 동사원형의 강세를 둔다 그랬죠? 그래서 she can drive a car, she can drive a car. 그리고 can의 발음은 can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고 했죠. 사실 이 두 단어의 발음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쓰인 맥락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강세를 두냐에 따라서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문의 형태도 살펴보겠는데요. 의문문은 주어와 동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주어가 바뀐 동사가 먼저 나오는 형태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문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문장을 한번 can을 사용해서 완성해 보면 조동사를 먼저 사용하고 동사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주어, 조동사 뒤에 쓰였던 동사원형은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can을 활용한 문장이기 때문에 조동사 can 해도 되나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의 표현 의미로 쓰인 can과 주어 I, 제가 라는 표현과 나머지 동사원형 도와주다 라는 help를 써주시면 Can I help you? 보통 여행에서 어떤 상점이나 가게의 직원으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Can I help you? 라는 거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좋은가요?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an I help you? 다음 무엇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may입니다. 무엇 할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 자체는요. 추측을 나타내는데요. 예문을 살펴보면 그는 차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는 이라는 주어와 차를 이라는 대상, 목적어는 나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부분만 영어로 바꿔줄 건데요. 무엇 할지도 모른다 라는 조동사를 사용하면 조동사 may 할지도 모른다와 가지고 있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he may have a car. 이 문장은 그는 차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차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 may도요. can과 동일한 허락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무엇 해도 좋다, 무엇 해도 된다 라는 뜻이 있었죠. 아까는 가도 좋다 라는 이 문장을 뭐뭐 해도 좋다 라는 can과 그 다음에 가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동일한 의미를 가진 may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you may go now 라는 표현도 아까 했던 you can go now 라는 표현과 동일한 가도 좋습니다. 지금 가도 됩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번엔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에는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not을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동사와 동사원형 사이에 not을 사용하면 우리가 부정의 표현이 되는데요.
할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를 부정하면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왜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가 됐냐면 옆에 사용된 문장을 보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예문이 사용됐어요. 이 문장을 부정해보면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반대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 may not have a car 라고 해서 may와 have라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사이에 not을 사용해주면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 cannot을 can으로 줄였듯이 우리가 may not도 mayn't have 라고 줄일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따로 굳이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엔 의문문 살펴볼게요. 물음표를 붙여 질문의 형태로 문장의 구조를 바꾸려면 동사와 주어의 형태로 평서문과 반대인 구조를 이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may를 사용해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아까 can에서 나왔던 의문문을 생각해 봅시다. 역시나 조동사가 먼저 나와줘야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제일 먼저 나온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맨 앞에 있던 주어와 위치를 조동사와 바꿔준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는 건 Can I help you? 였는데 can과 may는 동일한 의미, 허락의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May I help you? 라는 문장으로 바꿨어도 아까의 문장과 동일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ay I help you? 그리고 무엇 해야 한다 라는 must, 조동사 must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야 한다 라는 의미 자체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예문에 제가 당신은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Your passport. passport 하면은 여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권을 보여줘야 돼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여줘야 한다라는 건 해야 한다와 보여주다가 함께 쓰여야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미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must와 보여주다, show를 함께 쓰면 You must show your passport 라는 문장으로 당신의 여권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제시해야 합니다. 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must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뿐만 아니라 어떤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도 되는데요. 확신을 나타낼 때는 틀림없이 뭐뭐일 거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라는 주어 they를 사용한 예문을 살펴보면 They, 비리리, the answer. answer은 정답입니다. 자, 그럼 그들은 정답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의미를 완성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무엇일 것이다 라는 조동사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그 뒤에 알다,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는 이미 썼죠. 그래서 알다 라는 의미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y must know the answer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죠. 그래서 must know 하면은 알 것이다,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야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must의 부정형 한번 살펴볼까요? You, 당신은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your password. 아까 passport는 여권이라는 의미였는데 이번엔 password로 비밀번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야 하죠? 보여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문을 보여줘선 안 된다라는 의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라는 must에 not을 붙이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완성되죠. 그래서 보여주다라는 show와 함께 쓰면 You must not show your password 라는 문장은요, 당신의 비밀번호를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must not show도 역시나 mustn't show 라고 줄임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의문문도 살펴볼게요. 질문을 하는 의문문에선 역시나 동사와 주어의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answer, 정답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반드시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조동사일 경우에는 조동사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있던 동사 원형을 그대로 주어 뒷자리에 유지해주면 됩니다.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동사 must를 활용하고 주어는 they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 알다라는 know를 사용해서 must they know the answer? 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정답을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동사 should인데요. should도 must랑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should는 권유하거나 제안 혹은 의무를 나타냅니다. 같은 의무를 나타내는 뜻이긴 하지만 권유와 제안에 가까운 뜻인 거죠. 아까 must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나타냈으면 should는 권유하거나 제안을 통해서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주어 you와 some rest, 약간의 휴식이라는 이 단어를 활용해서 휴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면 무엇 해야 한다라는 단어와 가지다 혹은 얻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 당신은 휴식을 좀 가져야 돼요. 휴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제안이나 권유의 문장이죠. 자, 역시나 should, 조동사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동사 얻다,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ge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should get some rest 라는 문장은 당신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의무나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should에도요 추측의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must는 확신의 추측이었죠. 그래서 틀림없이 뭐뭐일 거다 라는 의미였는데 should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뭐일 거예요 라는 조금 더 강도가 약한 추측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답을 아마 알고 있을걸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마 알 것이다 라는 건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should와 알다 라는 동사를 활용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should know the answer 이라고 하면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라는 추측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죠. 그리고 부정문입니다. not을 활용한 부정문.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패턴과 동일한데요.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을 사용하면 우리가 부정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부정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not을 붙이면 되겠죠. 자, you should not work 라는 표현입니다. 쉬어야 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죠. You should not work 라고 하면 당신은 일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쉬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역시나 should not도요 shouldn't 라는 표현으로 줄여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ou shouldn't work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물음표를 사용해서 동사가 먼저 나오는 주어 동사가 아닌 동사 주어의 형태로 쓰인다고 했죠. 자, 그들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이라는 they는요, 주어 자리에 올 때는 그들은 이라는 they를 사용하지만 동사 뒤에인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목적격을 사용해서 them, 그들에게 혹은 그들을 이라는 뜻을 가져요. 자, 그럼 전화를 해야 할까요? 라는 표현에서는 제가 전화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주어 I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조동사를 써주고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의 형태로 단어를 채워보겠습니다. Should I call them?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들에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 의문문에 활용된 should의 의미는 추측이라기보다 제안이나 권유, 의무에 대한 표현으로 쓰인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해야 한다, have to가 있습니다. have to에는 제가 조동사라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have to는 조동사처럼 사용돼서 동사 원형을 필요로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조동사와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ave to 또한 의무나 권고사항을 나타내는 should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만 must보다는 약한 어떤 강도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you, doctor 이라는 거는 의사죠. 그래서 의사를 만나봐야 된다 라는 진찰을 받아보세요 라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권고사항이죠. 자,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와 보다, 만나다 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You have to see a doctor.
이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ee a doctor 이라는 건 의사를 만나다 해서 진찰을 받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자, you have to see a doctor 이라고 하면 의사에게 진찰을 꼭 받아보세요 라는 권고사항을 나타냅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방금 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총 3가지를 배워봤죠. must, should, have to. 자, 그런데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정도에 따라 우리가 쓰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가장 강한 표현은 누구였습니까? must였죠.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인 너무 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제한하는 표현도 아닌 오늘 현재 페이지에서 배우고 있는 have to, 지금 배우고 있는 have to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약한 강도의 의무를 나타낼 땐 권유와 제한을 나타내는 shoul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have to의 부정문을 살펴볼게요. 아까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을 써주면 됐는데요. have to는 제가 조동사로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have to를 일반 동사, have를 일반 동사로 인식해서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땐 대신 쓰는 동사 do를 써주고 not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don't have to see a doctor 이라고 하면 만날 필요가 없다. 굳이 진찰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라는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don't 라는 거는 do not의 의미죠. 그래서 조동사로 쓰여서 have to not이 아니라 have to는 이 have의 일반 동사로 인식을 해서 do not, not을 직접 붙이지 않고 do에다 대신 쓰는 동사에다가 not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do not have to see 라는 표현을 줄여서 don't have to see, 뭐뭐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의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문 not을 쓸 때 do를 대신해서 쓰는 것처럼 의문문 또한 만나봐야 할까요? 진찰을 받아봐야 될까요? 라는 어떤 권고사항을 묻는 표현이 됐을 때 대신 쓰는 동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have to를 쓰시면 되는데요. 대신 쓰는 동사는 have이기 때문에 do I. 주어가 I로 쓰였기 때문에 대신 쓰는 동사는 do의 형태로 써주고요. 그래서 do I have to? 하지만 have to의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해야 한다라고 해서 빈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채워줘서 do I have to see a doctor? 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진찰을 좀 받아봐야 될까요? 라는 묻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조동사의 의미와 조동사의 문장 구조까지 살펴봤는데요. 조동사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우기에는 아직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